우리가 뭐 서울대 입시곡이나 이런 데 자주 나오는 중요 레퍼토리죠. 진짜 바이올린을 잘 알았다. 아주 다양하게 제대로 쓰는구나. 어디에나 다 잘 나오는 거죠. 시험, 뭐 콩쿨, 뭐 어디 지정곡. 말이 빠른 이유는 이제 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술력을 조금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바이올린은 원래 그렇다. 원래 어렵다. 원래 많다. 이분들도 다 못했대. 이렇게 전제를 깔고 이 입문을 하시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찐템들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이 벌써 됐어요. 촬영 날짜로도 벌써 2월이 돼가지고 너무 시간이 빠르다. 진짜 이런 생각 많이 들고 추운 날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롱패딩 이런 거는 옛날에 드라이 해놓고 아직 안 꺼낸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대로 겨울이 지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다들 감기 안 걸리시고 잘 건강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이올린 콘체르토 필수 레퍼토리 정리입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저번에 에튜드 정리하면서 스티키나 이런 것들은 좀 훑었기 때문에 그 고급, 우리가 상급, 전공 뭐 이런 입문 과정부터 이제 그 뒷부분을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았어요. 마치 2편처럼 그죠? 그래서 바이올린 콘체르토 너무 많죠. 사실은 바이올리스트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 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다 할 수 없는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 바이올린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곡들이 막 새로 나오기도 하고 정말 방대합니다. 양이. 그래서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필수적인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중심으로 조금 또 저번처럼 도표를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설명을 좀 해보자면 사실은 이제 처음에 막 스티키 끝날 때쯤 그러니까 7, 8권 이제 할 때 우리가 콘체르토 발이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바흐 콘체르토 1, 2번 또 하이든 콘체르토 1, 2번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비발디 콘체르토 같은 거 괜찮죠. 초반 시기에는 바로크나 고전 음악을 먼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바로크 고전 음악 중에서 조금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바흐, 뭐 비발디, 하이든 이런 것들. 하이든 콘체르토는 2번을 먼저 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예중 입시곡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곡이에요. 그만큼 변별력이 있을 수 있는 곡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화음이 좀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통 우리가 고전에서 흐르는 것보다 살짝 더 어렵다. 진짜 물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변별력이 좀 더 발생하기 때문에 하이든 1번이 예중시험곡으로 많이 쓰입니다. 정말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우리가 오케스트라 입단을 하거나 또는 예중 입시를 하거나 이럴 때 정말 많이 쓰는 거 모차르트 3, 4, 5번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배우고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 많이 연주하고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듣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 있다면요. 오케스트라 뭐 입단 심사를 할 때 또는 초등학생 어린이들 콩쿨 할 때 너무너무 그게 박히도록 제가 모차르트 3번만 아마 6명의 교수님을 거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중요 레퍼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족족도 배울 게 있죠. 예중 예고 학생들이 입시를 위해서나 또는 시험 위클리 이런 위해서 저한테 몰래 찾아오는 것처럼 어떤 선생님한테서 가져올 수 있는 노하우가 다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쏙쏙들이 뽑아 먹느라고 또 저도 6분이나 거쳐서 모차르트 3번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로 콩쿠르도 많이 나가고 아무튼 너무 중요한데 이런 모차르트 3, 4, 5번이 너무 지겹고 너무 다 잘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다 알고 있는 거죠. 애들도. 그래서 1, 2번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수준은 바흐 1, 2번하고 모차르트 2번이 좀 비슷한 편이에요. 좀 쉽고요. 하이든 1번보다도 모차르트 1번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렇지만 2번보다 1번이 더 어렵고요. 그래서 1번이 조금 한때 유행이었어요. 입시곡으로 나오는 유행이 있었어요. 3, 4, 5번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런 유행을 한번 타다가 1, 2, 3, 4, 5번을 이제 애들이 다 섭렵하고 오다 보니까 다시 3, 4, 5번으로 많이 돌아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하이든 1번 아까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요 지금 시기에 시작해야 될 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이 시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바흐 6개의 소나타와 파르티타 무반주 책이죠. 이렇게만 언제 나와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한 뭐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필사본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이렇게 바흐가 돌아가신 다음에 와이프께서
이제 돈 벌려고 이 필사를 해서 팔았다고 한 그런 아마 흔적을 이제 복사로 남겨놓으셨어요. 이 갈라미안 에디션에서는. 그래서 이제 거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 정도는 그거고 반 정도는 이제 이렇게 인쇄본으로 나와 있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흐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막 어렸을 때도 내가 이걸 몇 번 배웠나? 했나 안 했나? 막 이런 걸 이렇게 막 표시하면서 했던 그게 있어요. 이게 제 기억에는 한 3번째 책이거든요. 에디션별로도 책이 많이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새로 산 책도 있고 받은 책도 있고 막 카피도 있고 막 이렇게 한데 이 중에서 한 3-4번째쯤 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막 표시를 해가면서 레슨을 받았었죠. 그 이유는 이게 막 서로 짝꿍이 있어요. 보통 뭐 시험에서나 연주를 할 때 느린 악장 하나 빠른 악장 하나 이런 식으로 짝꿍을 정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짝꿍을 지어서 지정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느린 악장 하나 빠른 악장 하나 이렇게 너희가 자유곡으로 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짝지어서 연습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맨 처음에 시작하기 좋은 곡들은 역시 제일 짧은 지그입니다. 지가라고도 하고 지그라고도 하죠. 어느 나라에서 편곡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그는 프랑스식 발음이고요. 지가는 이태리식 발음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쓰셔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알레만다 이러면은 약간 이태리식 발음인 것이고 알로몽드 이렇게 하면은 프랑스식 발음이고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어떻게 편곡되냐에 따라 약간씩 제목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찾았을 때 다른 제목이 나오는구나.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그렇죠. 그런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곡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그 같은 거 먼저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안단테와 알레그로 뭐 예를 들어서 그쵸 아니면은 뭐 라르고와 알레그로 에세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짧은 느린 악장 빠른 악장을 짝을 지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얼마나 내가 테크닉적으로 많지 않고 공부할 것이 많지 않고 짧으냐 이런 순서대로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까보통 혼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후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리드미컬하고 내가 어떤 라인을 알고 가야 되는 바로크의 어떤 기운을 굉장히 알고 가야 되는 느낌의 곡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기 조금 더 어렵거나 까탈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짧은 곡들 위주로 많이 병행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협주곡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고요. 또 점점 뒤로 갈수록 후가 1, 2, 3, 맨 마지막에 샤컨느 이렇게 배치를 하셔가지고 이제 천천히 밟아 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콘체르토 전체 할 때 계속 옆에서 병행이 되고 바흐보다 조금 더 어렵게 가는 경우에 파가니니 카프리스나 이자이 소나타가 더 솔로의 테크닉력 또 짬밥 또 연주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에 더 화려하기 때문에 더 이제 위에 단계 입시곡이나 연주 프로그램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처럼 같이 가져가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바로크 고전 이런 것들을 조금 접했고 또 모차르트도 1, 2, 3, 4, 5번처럼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델라이드 그러니까 2번과 1번을 먼저 하고 중간에 아델라이드 차이 아시겠죠? 아까처럼 그런 발음 차이지만 나라에 따라서 그 콘체르토가 그 정도 사이예요. 그리고 3, 4, 5번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좋고 아델라이드가 저는 공부하기 좋은 게 그 포지션 이동이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실험해 볼 때 내가 위에서도 얼마나 음정을 구사할 수 있고 비브라토 구사할 수 있냐 이런 것들 할 때 좀 더 이제 그 순서대로 접하면서 공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콘체르토입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 1번하고 아델라이드가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델라이드가 더 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 4, 5번 중요 레파토리고요. 그런 고전을 좀 정리했다. 그러면은 이제 중급 정도. 그러니까 이 전공 입문 고급 상급에서 한 중급 정도로 이제 간다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에 접할 수 있는 낭만곡들은 베리오 9번, 아콜라이 뭐 이런 것들 꼭 필요합니다. 아예 못하고 지나간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들어본 적도 없다. 뭐 리딩 이렇게 좀 아주 쉬운 콘체르토들도 있는데 그건 아주 중요 레퍼토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콘체르토를 정 접하고 싶을 때 솔직히 막 4, 5권쯤에 더 그거보다 전에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리딩 콘체르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 외에는 이제 중요 레퍼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죠. 낭만은 근데 처음에는 아콜라이 베리오 9번은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효과적이기도 하고 보이시기에 그리고 낭만을 처음 접할 때 어느 정도 테크닉이 너무 높지 않으면서도 연주가 가능한 그런 곡을 접하셔야 됩니다. 그 라인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거는 클레리디움의 알레그로 꼭
꼭 제가 학생들 콩쿨이나 이제 첫 연주곡으로 많이 좀 선정하는 곡인데요. 너무 다채로운 테크닉과 바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마치 라폴리아처럼요. 6권의 라폴리아처럼 많은 것들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스토리 진행, 내가 기승전결을 어떻게 짜고 그 다음에 생각해내고 거기서 내 힘을 배분하고 숨쉴 곳을 찾아놓고 계산해서 밀어붙이고 이런 뭐 기승전결, 그러니까 내 스토리라인 만드는 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소품 하나로 크라이슬러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라이슬러 진짜 바이올린을 잘 알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발디 같은 사람들, 그쵸? 아,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지었구나. 이런 것들 굉장히 바이올린 테크닉에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제대로 쓰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 좋다. 진짜 연주가였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게 하는 곡이기 때문에 꼭 다 접하시고 가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망곡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막 접해봤다면 이제 중요 레파토리로 가는 거죠. 브루크 콘체르토 1번 굉장히 많이 합니다. 브루크 콘체르토 1번은 사실은 굉장히 스토리 라인이 있는 곡이어서 입시곡에는 1악장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3악장에서 하이든 1번처럼 화음을 좀 구사하는 스피드가 있는 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가끔 입시곡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고 정도 입시곡에 이제 많이 나오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초급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예중시험곡에 많이 나오고요. 아무래도 그 지금 말씀드린 이 중앙 상황, 2단계 중급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고급에서 그 부분은 이제 약간 예고 시험곡이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제 맨델스존 콘체르토, 랄로 시포니 에스파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테크닉적으로도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이 라인에서 낭만파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 생상 3번 콘체르토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비에니스키 2번 콘체르토, 비에니스키 2번 콘체르토는 1악장, 3악장이 다 많이 나옵니다. 입시곡에서 둘 다 중요 콘체르토고요. 맨델스존, 그쵸, 전악장 나오기도 하고 1, 3악장 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중요 콘체르토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다 잘 나오는 거죠. 시험, 뭐 콩쿨, 뭐 어디 지정곡 모든 거 잘 나오고요. 위에땅도 많이 하게 되는데 5번을 먼저 합니다, 주로. 그래서 얘들 좀 더 한 다음에 보통 위에땅 5번을 많이, 그러니까 비에니스키 2번하고 위에땅 5번이 약간 좀 비슷한 수준인데 좀 더 위에땅은 나중에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마음이기도 하죠, 그쵸? 뭘 먼저 하시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제 개인 피셜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제 하는 라인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말이 빠른 이유는 이제 곡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양해를 좀 구하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러저러 콘체르토를 많이 접했더니 고전스러운 곡들 중에서도 조금 깜냥이 높은 곡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 같은 거, 그죠? 베토벤 같은 거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한국 입시곡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갔더니 베토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베토벤을 일부러 시험, 그러니까 나중에 디플롬에서 막 하라고, 막 40 몇 분짜리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카덴자를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베토벤은 약간 고전을 정리하면서도 낭만을 입문하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 그 안에서 어떤 깔끔함의 대명사, 그쵸? 그 굉장히 사실은 중요 레파토리인데 너무 길어서 시험곡으로는 잘 쓰지 않더라. 외국에서는 또 쓰더라. 이런 것들 이렇게 또 요 라인에서, 그쵸? 낭만하면서 서로 병행하는 기간에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약간 규모가 큰 곡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이제 낭만곡들을 조금 섭렵을 하셨으면, 랄로 심포니 에스파뇰 1번 1악장만 나오는 것 같죠? 3악장, 5악장이 시험으로 다 잘 나옵니다.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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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리란 딴 딴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랄로, 맨델스존 이런 거 하기 바로 직전에 BOT를 꼭 하셔야 됩니다. 23, 22. 23이 조금 더 발랄하고 모차르트 같은 이미지라면 BOT는 조금 더 이제 낭만에 치우쳐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시작부터 이 음악적인 게 막 표현하는 게 벌써 이제 도입부부터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도입부를 하면서 뒤에 화려한 테크닉들 다 이제 해낼 수 있나. 막 위에 올라가지고 막 화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22번이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어서 역시 예중여고 시험에 툭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중시험에, 그러니까 아직 그 낭만파 화려함보다는 좀 짧은 곡이기 때문에, 그쵸? 이것도 낭만파에 좀 속한, 약간 끼인 곡이죠. 얘네들도 BOT도. 그래서 조금 양쪽 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22번도 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 레파토리요. BOT 23번, 22번은 참 곡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브루하고 막 이렇게 멘델스 조이스 랄로 뭐 다 하셨고 생상 3번, 비엘니옙스키 2번, 비에땅 5번 먼저 그 다음에 4번 정도 가면 이제 벌써 그 마지막 단계 이제 하이 클래스, 하이 엔드 콘체르토들을 다룰 수 있는 단계에 많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 하이엔드 낭만 콘체르토를 함께 다루면서 현대곡들을 같이 이제 섭렵을 해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 현대곡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현대곡, 예를 들어서 현대 입김이 좀 들어간 것들 있죠. 바르톡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프로코피에프 같은 거, 스트라빈스키, 뭐 너무 많습니다. 그쵸? 표를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울대 입시곡이나 이런 데 자주 나오는 중요 레퍼토리죠. 브람스 콘체르토, 차이콥스 콘체르토, 또 차이콥 말고도 예를 들어서 브루스코티시 판타지가 있고, 또 쇼스타코비치 바르톡 이런 것들, 그쵸? 이런 한 대여섯 개가 거의 돌아가면서 나오거나 그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하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다하고, 이 라인들이 이제 파가니니와 이자이 소나타와 같이 병행하고 이래서 파가니와 이자이 소나타 역시 중급 정도부터도 조금씩 쉬운 부분부터 병행을 해야 합니다. 짠!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에티드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쉬운 부분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거 외에도 또 슈만 콘체르토도 피에땅 4번 정도 할 때 같이 좀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딴딴딴 떠리란 딴딴 딴따리라리라라 이런 트리오 같은 거 하네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시면, 인간의 시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곡들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콘체르토를 할 때 테크닉의 어떤 전제하기보다는, 테크닉에 중점을 둬서 선택하시기보다는 어떤 인간 내면이나 이런 거, 심리적인 거를 좀 연구해 볼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건드리면 좋다. 소나타 같은 경우, 콘체르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제가 학생들 멘토링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현대곡도 외국에서는 현대곡 굉장히 내추럴하게 봐요. 왜냐하면 어떤 법칙이나 이런 거에 많이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곡의 진행, 음의 진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움으로 더 쉽게 다가가는 경향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현대곡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 다뤄보기 전에 콘체르토 너무 어렵다 보니까 프로코피에프의 Five Melodies라던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다뤄보시면, 아, 현대라는 게 이런 냄새구나, 이런 감이구나, 이런 걸 조금 느껴보시고 나서 그 좀 건드려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곁들일 수 있는 소품곡들도 제가 표에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곡들 가져갈 때 이자이 소나타까지 가져가는 거 꼭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루트를 지금 딱 짜가지고, 아, 내가 요런 곡을 내 내면에 어떤 관심도와 연구 스킬, 능력, 이게 깜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하면서 같이 가주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시벨리우스 이런 거 말씀 안 드렸네요. 중요한 건데, 시벨리우스, 제가 시벨리우스 처음 접했을 때 TV를 먼저 봤거든요. 사실은 한국 남자 연주자였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울었어요, 그거 본 날. 너무 어떻게 그렇게 터치하는 그 감정, 터치하는 그 진행력과 그 기가 막히는 화음, 그쵸? 어떻게 그렇게 지웠을까요? 근데 진짜 너무 감탄 근처였대. 어쨌든 그래서 샤이콥스키하고 시벨리우스하고 비슷한 때 합니다. 저는 그 시벨리우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타입이에요. 아이들 입시 내보낼 때. 그만큼 내가 이제 기승전결을 잘 짰을 때 점수, 예술력이라든지 점수력을 조금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좀 그런 스토리 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아이는 너무 단순하고, 그런 내가 이렇게 기승전결을 충분히 본인이 밀당하면서 지휘자처럼 냉정하게 해낼 아직 깜냥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주 기간이라든지 경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오히려 단순하게 차이콥스키 3악장 같이 화려하게 쫙 밀고 그냥 빰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들 성품이나 현재 상황에 따라서도 입시곡이나 선정 이런 게 좀 달라지고 공부할 곡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취미로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뭐든지 건드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연주곡도
특히 입시곡에 많이 쓰이는 화려한 곡만 할 게 아니라 이 악장에 막 가슴을 울리는 그런 선율이 있는 곡들로 이제 선정하실 수도 있고 일단 공부는 뭐 다 하긴 해야 됩니다. 한 명이 원래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방대한 레파토리를 가진 것이 우리 바이올린이고 바이올린은 원래 그렇다, 원래 어렵다, 원래 많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이 입문을 하시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진짜 막 대고수들도 다 못했대 이런 얘기 다들 한다니까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 그냥 풍덩 뛰어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고요. 이 그래프 제가 정말 자세하게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한 또 소품곡이라든지 소나타에 대한 것도 또 더 찍기는 할 건데 한 편에 너무 많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주요 레파토리, 콘체르토 그리고 입시곡 추천 이런 것들로 좀 제가 꾸려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가 잘 되길 바라면서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는 악기생활 하시고요. 모르는 거 꼭 댓글주세요. 다음 편에는 아마 비브라토 6탄 나갈 것 같은데요. 4번 손가락 비브라토 안 돼요. 이런 거 댓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잼민이 4번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가 좀 더 자세한 해결책을 드리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하하 쿠키 영상으로 제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뭐냐면 연휴 기간에 교보문고에 갔더니 좀 너무 유용한 찐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필수 아이템 찐템들을 좀 제가 공유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그 기욤이라는 빵집에서 제가 얻은 건데요. 이런 거 막 표시하라고 놔두시고 가져가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기도 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귀엽죠? 그래가지고 이케아 연필이나 이런 귀요미 연필들 좀 좋아해요. 이거는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절대 광고 아닙니다. 내돈내산. 이건 선물 받은 거지만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렇게 우리 손가락에 딱 맞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만들어서 쇼핑몰에서 팔아야지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나와버렸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롱 하이라이터, 인덱스 롱 하이라이터라고 써있어요. 롱 인덱스, 롱 하이라이터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기 편하게 이렇게 다 잘려있는 거야. 악기에다가 감기만 하면 되게. 그쵸?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지하기도 샀고 그렇지만 이렇게 다이소에서도 옛날에 제가 큰 마스킹 테이프에다 막 가위로 잘라서 썼었잖아요. 초기 에피소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얇은 게 다이소에서도 나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 혼자 산다를 보니까 그 예쁜 소품 좋아하는 그 연예인 분께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커터를 또 하는 거를 거기서 또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근데 그게 교보문고에도 저도 처음 봤어요. 그쵸? 교보문고에도 팔고 뭐 아무데나 문구점이나 다이소에도 다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이렇게 집게처럼 이렇게 찝어가지고 여기 톱날 부위를 딱 위치를 보시고 이렇게 잘라면 되는 거야. 꿀템이다. 내가 그 에피소드에서 얼마나 가위로 막 오려가지고 막 힘들고 와 이렇게 좋은 찐템들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운지 하실 때 또는 각종 학원 원장님들, 레슨 선생님들 이거 너무 좋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이미 쓰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연필 막 이런 거 샀네요. 어쨌든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왔었고 그래서 각종 전국의 다이소, 교보문고 뭐 이런 게 다 있더라. 문구점들. 이게 지금 이 테이프 커터, 그죠? 마스킹 테이프 커터, 그다음에 롱 인덱스 하이라이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사이즈에 맞춰서 색깔별로 나와 있더라.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